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인신감음 당한 지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곳 대통령님이 계시는 서청대를 찾아왔습니다. 밝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송구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비참한 소식과 하나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비참한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끄시던 그 위대하고 자랑스러웠던 조국 대한민국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채 못된 현 시점에 이 조국 대한민국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경제 완전히 폭망하고 있습니다. 수출, 취업, 성장 어느 거 하나 역대 최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원전 폐기 등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해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산업 기반 전체가 무너져 버렸고, 이에 의존해서 살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모두 파탄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그만 식당까지도 종업원 몇 명 두고 하던 사람들도 인건비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모두 다 내보내고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접어야 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명 발생하기 시작했던 중국 우한 폐렴이 전국을 확산되면서 지금 만여 명의 감염자가 나타났고 150명이 넘는 국민을 생명을 잃고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국민들이 바깥 출입과 일상생활 활동을 모두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에 하루 밥 10그릇 팔기도 어려운 이런 지경이 이러니 가족끼리 하던 식당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이 왔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3시간 일해서 만 원도 벌지 못하는 탄식을 하고 있고, 지방의 어느 버스 기사는 한 달에 하루 운행하는, 이래서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렸냐는 하면서 탄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공무원들과 일부 공기업, 대기업은 월급을 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이 서민 대중들 생활은 끝없이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웠던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가 마치 우한 폐렴의 발산지가 된 것처럼 전 세계 178개국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폐렴 덩어리로 간주하고 출입 제한 및 금지를 시키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권은 반성할 줄 모릅니다. 그 조용히 하세요. 기가 막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 주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할
정당도 그렇게 할 세력도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오한발 폐렴이 창구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탄핵의 실정과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바로 일어나자고 호소하던 태극기 집회마저 불법화시켜서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하지 못하고 기자회견 행태를 빌려서 올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루었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 잘만 했더라면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정말 희망에 보였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체제를 걱정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스크 두 장 일주일에 사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배급하듯이 사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이루어시던 그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이 소위 저들이 말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씨가 말했던 한 번도 가지 못한 대한민국이 그날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두 번째 비참한 소식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함께 했던 가장 가까운 측근들부터 배신, 기회주의 처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대통령 덕분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탄핵 정국에서야 촛불에 겁에 질려 아무 조치도 못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수백만의 애국 국민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지난 3년 동안 투쟁할 적에 한 번도 거리에 나와서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하고 같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촛불이 잠자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기세등등하게 일어나니까 겉에서 설거머니 기어 나와서 돌아다니더니 대통령님을 탄핵시킨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깨어차고는 마치 구세주처럼 나라를 구할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나마 저 사람이 성공을 해서 이 나라를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비판과 비난을 자제했습니다. 또 그것이 대통령님의 뜻이라는 것도 전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자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넘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3월 3일 날 서로 간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고 견해가 맞지 않더라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을 우리 공화당은 적극 환영 성명을 내면서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교안 대표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 통합이든 연대든 어떤 행동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우리 조원진 대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의하고 제의해 왔습니다마는 한교안 대표는 처음에는 통합 없다, 들어오려면 그냥 각자 들어오라, 집은 줄 거 없다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더니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저렇게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탄핵 역적들은
핵심 세력은 감히 출마를 하면은 우리 당원 동지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과 유승민은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조개들을 전부 내세워서 공천을 대부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을 칭송하던 자도 공천을 주고 과거에 좌익활동을 한 자들도 공천을 주는 정체성도 성격도 알 수 없는 그런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이후에 적어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지역구는 그들이 후보를 내고 비례 후보는 그동안 고생했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애국 단체들을 비롯한 우리 공화당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연동형 비례 정당으로 만들어서 함께 싸우던 것이 도리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 한국당이란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지역구와 비례를 모두 다 독식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기존의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중심에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우애했던 한교안이 있다는 이 사실이 슬픈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시더라도 오늘 제가 할 말은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첫건을 모셨던 경호실장, 안보실장, 국방장관, 각군총장, 소위 군의 핵심 지도자들은 지난 3년간 단 한 사람도 태극기 현장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했거나 무대에 와서 연설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쥐새끼들처럼 어디가 치맥기 있는지도 모르게 지냈습니다. 그나마 애국 장군들이 대한민국 수호단을 만들어서 나오는데도 대통령님을 접근해서 보필했던 이 장군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철저히 외면받았던 중령, 대령, 소령 출신의 영간 장교들과 하사관들, 병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싸우는 지경이었고 장군들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나온 장군들은 대통령님 얼굴도 모르는 전혀 인연 없는 사람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러 나왔고 정작 대통령께서 배를 달아준 장군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원씨 이자 나와서 대소장에 참여한 사람. 그런데 이자는 이번에도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신청해서 앞선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어느 장군도 누구도 대통령 탄핵을 잘못했다고 나와서 연설을 하거나 태극기를 흔들면서 동참한 사람이 없다는 이 비참한 현실. 군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장관을 시켜주시고 공천을 줘서 배치를 달고 소위 출시한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5명 이상을 확보를 하면은 국고 10억 이상의 20억을 지원을 받아서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거를 할 수 있어서 또 국회의원이 5명이 안 되면은 후보자 언론 토론회에 내세주지 않기 때문에 5명 이상 국회의원 확보하는 것을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히 예면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한 김재수 농수사부 장관,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공화당 당시 대한애국당 가서 사무총장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한 2번 집회 나와서 강만 보다가 끝내 외면하고 저희들의 제의를 거절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행정부 장관을 시키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정정섭 의원, 우리 조은진 대표가 액을 복걸하며 매달렸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자고. 김문수와 합당하면은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김문수와 합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바로 한국경제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가버렸습니다. 백성주,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의 할머님이 수원 백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백성주 카이다 당시 책임 선임 연구원이 갑자기 국방차관으로 벼락 출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저히 국방차관을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차관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구미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았어요. 아, 외척 친척으로서 특별히 배려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모셔오려고 우리 조은진 대표가 그렇게 액을 복걸하는데도 마누라 탓은 하면서 끝내 가을지자로 걷더니 기어이 미래한국당으로 가버렸습니다. 강석훈 경제수석, 저희 당 연수원에 가서 특별 강연까지 하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박수 쳤고 환호했고 응대했습니다. 저희들은 올 줄 알았어요. 끝내 미래통합당에 국회의원 후보 신청했다가 탈락되니까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모셔다가 선대위 공동대표라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철저히 외면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이주영 대통령 덕분에 대통령 선거 자체는 특보단장을 했고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세월호 수습에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공천받아서 마산에서 육선 위원인가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요. 이분을 모셔다가 또 함께 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요리조리 빼더니 무소속 나간다고 선을 했다가 고향 가니까 철저하게 외면받았던지 설거머니 적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썩어 빠진 배치 우리 공화당에 한석이라도 보태줬더라면 대통령님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 호소를 해도 연락도 되지도 않고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비단 이들 뿌리겠습니까? 이 썩어 빠진 자들, 이들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이었기에 저는 오늘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동지들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탄핵무효 적각 복귀를 외치던 애국국민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직위도 높지도 않았고 재산도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이루은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그 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던 그 위대한 나라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말아먹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 지켜야 되겠다고 나온 분들은 이름도 직위도 재산도 없는 순수한 일반 서민들입니다. 한자리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놈들 전부가 다 배신하고 계주의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아직도 살아서 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조은진 의원 한 사람이 와서 고전을 했습니다. 힘 있게 싸웠습니다. 더 하나 아주 나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홍문종 대통령이 당대표 때 사무총장을 하고 권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2년 동안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설거문이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용기가 없고 겁이 나서 나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사죄를 하길래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줬어요. 우리와 함께 하더니 어느 날 또 당을 버리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지금 친박신당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장당을 해서 국회의원 비례 후보를 내고 지역 후보 한두 사람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은 조은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결같이 일관되게 탄핵무효를 외치면서 자유수호 외치면서 싸워왔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 후보 42분을 이번에 출마시켰습니다. 비례 후보 15분을 출마시켰습니다. 도합 57명의 위대한 우리 후보들이 4.15 총선에 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와 신뢰를 되살리겠다는 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팔선 의원 서청은 의원이 그러나 마지막 우리와 내일에 함께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 한결같은 애국심과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15% 이상 이세석 이상의 당선시켜서 원내 교도부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일파들이 4.15 총선 이후에 하려고 하는 연방제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할 것이고 그래야만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무죄 석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밝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도 앞에 슬픈 소식을 전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밝은 소식이 앞에 두 슬픈 소식을 덮어버리고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열심히 싸워서 이 자유동맹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강건하시게 끝까지 건강에 잘 계시기를 간곡히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